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금추, 금배추라는 말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초여름에 심어서 10월과 11월에 수확해야 하는 김장배추가 이 가을 태풍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에 비상이 걸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 가서도 김치 좀 더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또 배추뿐만 아니라 무와 열무값도 함께 올라서 이제 곧 김장철이잖아요. 네. 벌써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요. 이 배추 한 포기 구입가가 최대 8,000원까지 올라갔고 이달 평균 배추값만 비교해봐도 작년 수준의 2배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 가을 배추, 김장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예년보다는 가격이 많이 비싸겠죠? 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그 김장에 들어가는 양념, 마늘,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락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미리 김장 준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요즘 날씨를 볼 때 미세먼지 농도가 어떨지 먼저 살피게 됩니다. 오늘 공기질은 깨끗한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요 며칠 이어졌던 늦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여유 있게 두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세종과 공주 20도, 대전 19도에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20도, 보령 21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면서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잖아요. 네. 예, 이렇게 여행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은 네. 그 셜록 홈즈 이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그 장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오. 떠나기도 했고요. 네. 또 어떤 여행자들은 그 암스테르담 있잖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호텔 대신 운하위에 떠다니는 하우스보트에서 우와. 또 숙박을 청하기도 하고 네. 예. 이렇게 특별함이 있는 여행은 또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 여행업체에서는요, 브라질 슈가로프 케이블카에서 투숙하는 이색 여행을 일시적으로 운행한다고도 하고요. 또 체코 관광청에서는 맥주와 와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을 또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참 다양한 이색 여행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월요일 10월 21일이 한복의 날이었는데 네. 그 온라인상에서 이 한복러, 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전국 여행 명소를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해서 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즘에는 경험하는 여행, 스토리텔링이 있는 여행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꼭 멀리 해외 안 가셔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특별한 여행 많이 가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더 특별하게 즐기는 경험 여행이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산책이라든지 평소에 많이 가는 나들이 말고 네. 뭔가 이렇게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 코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여행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수진 리포터는 방방곡곡 그럼요. 안 가본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좀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 많이 가나요? 가다마다요. 말을 못하겠어요.
일단은 뭐 요즘에 한참 이제 감 깎아가지고 조롱조롱 매달아 놓을 그 양촌 가봐요. 그냥 눈이 호강할 정도로 빛깔이 파래하니 예쁘고요. 남당항은 안 그렇겠어요. 전어 꽃게 대야가 그냥 입을 즐겁게 하는 곳. 그리고 예산 가면 또 출렁다리 요즘에 많이들 가신다지요. 네. 그 다리가 후들후들하게 하는 출렁다리까지 하나를 꼽을 수가 없네요. 꼽으면 그러네요. 또 다른 적분들도 서운해하시고요. 예. 정말 다양한 곳을 다녀오셨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소식 전하겠습니다. 흔히 가을을 우리가 수식할 때 오곡백과 무를 읽는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여기서 백과 바로 과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과일하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면 사과, 배, 귤, 감 뭐 이렇게들 꼽으실 텐데요. 그만큼 사과와 배 우리 국민 과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과와 배를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들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가을이 깊어갈수록 맛있게 익어가는 제철 과일. 가을 과일을 대표하는 사과와 배의 숨은 매력을 함께 찾아볼까요? 산과들은 노랗고 빨갛게 예쁜 단풍이 알록달록 뜨는 계절 가을. 파란 하늘 아래 따뜻한 햇볕 받고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계절인데요. 혹시 가을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세요? 당연히 사과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최고죠, 사과가. 가을에는 당연히 배죠. 감기 걸렸을 때나 목 아플 때 뭐 생강이나 대추 넣고 다려 먹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링링이 입힌 피해가 채 복구되기 전에 태풍이 또 찾아오면서 농축수산 전 분야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가을은 유난히 태풍이 많이 찾아왔었죠. 과일 작황은 어떤지 걱정되고 궁금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이 한참 사과와 배가 나오는 수확 시기라고는 하지만 워낙 이번에 가을 태풍이 잦아서요. 그 낙과피 입은 곳들도 많다고 하고 작황 궁금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링링이라든지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시즌에는 공급량 자체가 떨어져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낙과 같은 사과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정상적인 형태의 상품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은 공급량 자체가 조금 안정되긴 했거든요. 네네.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농산물을 못난이 농산물 혹은 B급 농산물이라 해서 소비자들한테 소개하고 네. 교육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 사과 추정 생산량은 작년보다 6% 정도 늘었다고 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냥 바리바리 많이도 사셨다. 장바구니가 넘칠 정도인데 사과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좋아요. 네. 제철이라서요. 영양분도 좋고 맛이 좋아서 많이 샀어요. 맛 좋은 건 알지만 사과가 품은 영양소가 그렇게나 많아요? 네? 특히 사과업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펙틴이라든가 혹은 불용성 식이섬유소인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또 변비 예방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이섬유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들은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사과 전체의 12% 그리고 배의 10% 정도의 폴리페놀이 껍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에 깨끗이 씻어서 혹은 과일 세척제를 이용을 해서 씻어서 껍질채로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과와 배를 이용한 피부 미용 방법도 알아볼까요? 우리 흔히 오이랑 감자는 팩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과랑 배도 피부에 양보를 하라고요?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배와 사과는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인데요. 이제 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피부에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이용한 천연팩을 한번 시연해 볼게요. 얼굴에! 먼저 사과팩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사과와 밀가루, 떠먹는 요구르트만 있으면 준비 끝! 사과를 이용한 천연팩을 만들어 볼 건데요. 껍질채로 강판에 갈아주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깎아낼 것도 없이 껍질채로요. 사과팩을 만들 때 사과와 요거트는 5대5 비율로 섞어줄 거예요. 사과는 이제 각질 제거에 효능이 좋고 요거트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촉촉하고 탄력에 도움이 되는데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점도 때문에 추가만 해주시면 촉촉한 사과팩을 만들 수 있답니다. 배나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클로로겐산 같은 경우에는 LDL의 산화를 억제시키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시켜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배에 들어있는 알부틴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것을 좀 억제시키기 때문에 미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이용한 천연팩인데요. 이 배는 도대체 어떤 효능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배에는 88% 수분과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매우 좋은데요. 어머, 그렇다면 요즘에 세수만 해도 당기고 조인다라는 분들한테 딱 맞는 팩이겠네요? 꿀 역시도 수분 보충에 제격이기 때문에 배와 꿀을 이용한 배 팩이라면 건조함과 당김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야, 빨리 해봐요. 배로 만든 천연팩. 먼저 배를 껍질째 강판에 달아주세요. 배와 꿀의 비율은 6대4 정도로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점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만든 천연 과일팩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얼굴에 거즈를 올리고 과일팩을 골고루 펴서 발라주세요. 15분에서 20분 후 물로 씻어준 뒤에 차가운 수건으로 목용을 조여주면 끝. 다 됐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어디. 어머, 세상에. 이 다른 건 몰라든 말이에요. 아주 목말랐을 때 누가 때마침 물을 착 하고 갖다 준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촉촉해 피부에다가 이렇게 꼭꼭 채워줬다면 이번에는 배를 좀 채워볼까요? 그 맛을 좀 봐야 될 텐데. 맛 좋고 영양 풍부한 제철 과일, 사과와 배를 활용한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과연 어떤 요리일지 궁금해. 많은 분들이 사과, 배, 이 과일은 후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제철 과일은 영양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 네네. 이 배로는 배숙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배숙이라고 하면 예전 기억들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감기 걸렸을 때 배 뚜껑 딱 따고 가운데 속 파서 꿀 넣고 찜기에 쪄서 먹으렴 감기 날아갈 거야 하고 주셨잖아요. 뚝 떨어질 것 같아. 맞아요. 배숙을 만들기 위해선 배와 생강, 통후추와 꿀, 잣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를 여러 조각으로 쪼갠 후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 배에 후추를 박을 건데요. 그냥 박으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젓가락을 활용해서 후추 박을 곳을 이렇게 구멍을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요령이다. 네. 그리고 이 안에 후추를 이렇게 박아주세요. 네. 옛부터 후추는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도 쓰였다는데요. 정말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통후추를 넣으니까 쉽지 뭐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냄비에 물 3컵을 넣고 생강 한 톨을 얇게 저으면서 같이 넣은 뒤에 팔팔 끓여줍니다. 생강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 후로 중불로 10분 정도를 더 끓여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배를 넣을 거예요. 야, 배가 떠오르거나 혹은 반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꿀은 큰 스푼으로 4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이제 배와 국물을 떠서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벌써 감기가 달아나는 것 같죠? 아우, 탐스럽기도 하지. 이번에는 사과 요리예요? 네, 사과예요. 사과를 넣은 고구마 경단을 만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찹쌀로 경단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고구마를 고구마를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나 가끔 속이 막혀, 속이 갑갑해 이러시잖아요. 우리 그래서 김치 얹어 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의 커세틴과 이 건포도의 이눌린이 그런 소화를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야, 큰 도움을 주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사과는 껍질째 잘게 썰고 건포도는 적당히 다져줍니다. 견과류는 믹서기에 드르르 고구마는 삶아서 잘 으깨주세요. 여기에 사과와 건포도, 견과류를 넣고 잘 섞은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견간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몬드 가루에 불려서 옷을 입히면 끝. 사과와 배로 푸짐한 한상 맛있어 보이죠? 어머 세상에 아주 그냥 푸짐하게 한상을 차려냈어요. 네, 푸짐하죠. 네네네. 드셔보셔야죠. 이거 손대기가 아까울 정도인데? 네. 먼저 그 배숙 맛을 봤는데요. 톡 빼인 그 생강 향하고 요 달큰한 맛이 약이라기보다는 맛있는 그냥 음료 한 잔 들이키는 것처럼 칼칼했던 목이 확 풀리는 기분인데요. 만들면서도 궁금했던 사과 고구마 경단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입 안에서 사과가 사각사각 씹히는 게 재밌네요. 고소한 경단과 시원한 배숙의 조합. 너무 맛있다. 젓가락을 놓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렇죠. 제철에 먹는 식재료는 약이 필요 없다고 해요. 후식으로만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응용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사과랑 배 맛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숨겨놔도 그 매력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진짜 매력 덩어리구나. 가을의 맛과 향을 가득 품은 제철 과일.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사과와 배로 피부 건강도 챙기고 식탁도 풍성하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가을철 건강 과일 사과와 배로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네, 먹어도 자꾸 손이 가는 대표 과일 네. 사과와 배. 이순희 리포터가 아주 요리조리 잘 파헤쳐 봤는데 네. 근데 이 사과 배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좀 있죠. 저희 아침엔 퀴즈에서 지난주에 문제로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사과와 배, 이 껍질째 그냥 먹는 건 O, 하지만 씨를 먹는 건 X였습니다. 흐르는 물에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껍질째 드시고요. 씨는 도려내고 먹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네, 저는 또 사과와 배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활용법이 많을 줄 몰랐거든요. 또 다양하게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먹는 거 말고도 피부에 저희 네. 양보하는 거 배웠는데 뭐 피부 미백, 거기다 수분 보충, 또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대요. 반짝반짝하는 피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우, 앞서 그냥 강혜라 기상캐스터 목이 꽉 잠겼던데 배숙 좀 끓여서 그냥 주고 싶네. 만드는 것도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네. 그래요. 근데 보통 그 남편들은 아니 무슨 먹을 거를 얼굴에 발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바른 다음에 좀 출출하다 싶을 때 좀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먹고 남은 좀 갈변된 것들 좀 이용해서 바르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까지 떡주부가 소개하는 가을철 대표 과일 사과, 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앞서 궁금한 거 이슈 함께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준비했는데요. 얼굴에 있던 거 그냥 떼 드실 생각 마시고 한 4분의 1 조각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면서 이번에 배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주세요. 3, 2, 1. 배에 후추를 박아 꿀물이나 설탕물에 끓여 식힌 음료로 조선시대에는 궁중에만 있었던 귀한 음료였습니다. 향설고라고 하는 이 음료는 무엇일까요? 1번 배숙, 2번 수정과 3번 식혜. 네. 뭐 앞서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보신 분들은 네. 금방 답을 맞히실 텐데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답을 딱 듣는 순간 네.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이게 만약에 네. 이걸 딱 불렀을 때 나를 부르나? 내 이름을 부르나? 이렇게 하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배수가, 수정과야, 식혜야 뭔가 내 배수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든 게 있어요. 영숙이 정숙이. 그렇죠. 배수가 뭐 수정과야, 식혜야 중에서. 아유, 애쓰셨습니다. 시간 네. 모두 썼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배숙이었습니다. 배에 통후추를 박아 생강을 달인 물에 넣고 끓인 뒤에 차게 식혀서 먹는 음료입니다. 향설고라고도 했는데요. 주로 작고 신맛이 많이 나는 문배를 이용하고요. 감기와 기침, 발에 효과적이라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떠올리게 하는 문제일 텐데요. 함께 풀어보죠. 3, 2, 1. 석탄가루를 버무려 만든 원통형의 고체 연료로 잘 타게 하려고 위아래로 통하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구멍탄이라고도 합니다. 난방용으로 사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도탄, 2번 장작, 3번 연탄. 네.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날씨가 더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이 봉사하는 분들 우리가 더 그럼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겨울철만 되면 이 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기부의 손길일 텐데요. 여러분 정답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모두 다 썼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연탄이었습니다. 구멍수에 따라서 구공탄, 19공탄으로도 불리던 고체형 화력 연료지요. 경제적이고 다루기 쉬워서 1950년대 이후에 가정 난방용으로 널리 쓰였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유류나 가스 연료가 보편화되면서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요, 오늘부터 약 6만 가구에게 이 연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의 그 난방비 절감을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번 달까지 배부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또 나올지 바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 OX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 장에 좋은 요구르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여러분, 이 요구르트는 빈속에 먹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골라주세요. 요구르트를 빈속에 먹는 게 네. 좋을까요? 아니면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빈속에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근데 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네. 이거를 미리 주나요? 아니면 아, 후식으로 주나요? 후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오. 그게 뭐 꼭 이유가 있는 거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상하게 꼭 후식으로 네. 많이 주더라고요. 야, 공교롭게 들어맞는 걸까요? 후식으로 항상 끼워 맞춘 거죠. 내주셨는데. 예.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장까지 살아가려면. 오은영이스님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요구르트를 공복에 먹을 경우 위산이 유산균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식전보다는 식후에 먹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아침에는 밤 동안 위 산도가 높아져서 물을 마셔서 위를 씻어낸 다음에 요구르트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유산균은 한 달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유산균 증식을 돕는 채소, 과일, 잡곡류를 평소에 많이 드시고 그 유산균 증식을 이게 방해하는 기름진 음식이나 탄산음료를 요구르트와 같이 먹는 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3, 2, 1. 조선시대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유생들을 모아 시문 짓는 것을 겨루던 글짓기 대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문음, 2번 백일장, 3번 행원진사시. 자, 이수인 리포터도 뭐 생소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읽는 게 어렵네요. 행원진사시.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보기 중에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그럼요. 있어요. 네. 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단어를 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 있을까요? 1번 문음, 2번 백일장, 3번 행원진사시. 셋 중에서 고르셨을 텐데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백일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문교 진흥 체계 하나로 유생을 모아 시제를 내걸어 즉석에서 시문을 찍게 해서 장원을 뽑고 상을 줬던 일이죠. 최근에는 본래 유품을 기려서 글짓기 백일장을 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우암 사적공원에서 전국 우암 백일장이 열립니다. 문문과 산문 두 가지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요.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 만만치가 않아요.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말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보세요. 문제 주세요. 3, 2, 1. 네, 다음 중에서 겉이 얼룩덜룩한 동물이나 물건을 뜻하는 말의 발음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얼룩빼기, 2번 얼룩배기. 네. 백이냐, 백이냐. 예. 아, 이게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그, 덧셈. 더하지 말고. 아니, 덧셈. 네, 덧셈. 뺄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더하기. 빼기. 예, 그렇게 예. 나오죠. 네. 예.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답을 알려주시구려. 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예. 향수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얼룩배기 황소가 네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얼룩배기냐 얼룩배기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얼룩배기였습니다. 겉이 얼룩덜룩한 동물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로
곱빼기,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뜻하는 전미사를 이렇게 붙여요. 쓰는 활용법을 알아볼까요? 곱빼기, 콧빼기, 악착빼기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 힌트 넉넉했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빠르셨느냐, 그게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행운의 예. 주인공 3분 화면 안에 숨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7924번님, 6693번님, 8654번님 아침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선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서 똑조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상상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그 좀 핀잔을 듣거나 혼났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지만 엉뚱하면 엉뚱할수록 더 좋다고 하고요. 그래요. 엉뚱한 상상이 응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엉뚱한 일들이 현실화돼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죠. 그래요. 이 엉뚱함이 칭찬거리가 되고 기발한 상품이 되는 곳,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엉뚱한 상상력이 현실이 돼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발한 발명.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상상력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도전 정신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핸드폰? 나중에 좀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좀 미래가 좀 밝아졌어요. 시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엉뚱은 넘어섰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되기 위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한 엉뚱한 도전.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팍 깨트리는 발칙한 상상가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재기발랄한 그들의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춘천시청에서 엉뚱 상상가들의 요상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 와, 제목부터 특이하다. 깨끗한 휴지랑 핸드폰 만들어줘? 기발한 아이디어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렸는데요. 이 제품은 독특하게도 화장실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은 없으니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관심 집중.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물을 한번 내리면 주위로 물 입자가 3m까지 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안에 휴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휴지가 앞쪽에 막혀 있어가지고 변기에서부터 튀는 물을 막고 휴지 자체를 살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더러운 걸 알면서도 저희가 따로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서랍장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스마트폰을 넣어두면 핸드폰이랑 휴지를 동시에 살균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엉뚱상상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엉뚱한 상상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입니다. 대단한 발명가나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허무맹랑한 공상도 행동으로 옮기면 과학이 된다는 말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시에 시민 자산화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주 목적입니다. 1차 아이디어 공모에서 상위 10등 안에 든 참가자들에겐 실제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전문 멘토들의 조언을 받으며 3D 프린터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 내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만드는 과정.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와는 달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불가능이란 없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반 시민들의 도전이라 더욱 일상과 밀접하다는 게 특징.
사실상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고정적인 어떠한 그런 R&D 쪽보다는 진짜 상상으로만 되어지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은데요. 메이크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 물건으로 이렇게 만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서부터 아니면은 이렇게 산업 쪽으로다가 활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보트 제작이라든지 등등 사업들을 많이 우리가 이번에는 10개 팀을 딱 엄선을 했습니다. 와, 세상에 누가 움직이는 빨래 건조대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일상 속의 불편함이 아이디어가 돼 탄생한 신개념 제품. 얘가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대학교에 다니면서 3D 프린팅과에 재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제 약간 활력소를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빨래 건조대 하면은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늦게 마르고 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빨래를 움직이게, 빨래 건조대가 움직이게끔 해서 빨래를 일찍 마를 수 있도록 이쪽 안에 보면은 저희가 바퀴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무동력 수상 및 육상 이동 수단, 자유주제, 엉뚱 기발이라는 4가지 주제에 맞춰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어필하는 참가자들. 실제로 제품을 완성한 본선 진출팀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상금이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대상 상금만 무려 500만 원. 와, 그만큼 심사위원단은 창의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까지 꼼꼼하게 점수를 매깁니다. 일상 속 아이디어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공감도 중요하겠죠. 현장 투표도 심사에 반영된다는 사실. 이게 현실에 살다가 보면 이제 지치니까 그런 거 생각할 기회도 없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은 좀 적어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좀 나중에 아이디어 같은 걸 차곡차곡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원픽에게 투표하세요. 과연 시민평가단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할까요? 어디 보자. 오, 이거 인기 좋네. 꽃이 올리게.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궁금해서 찾아가 보니 고등학생 2명이 의기투합한 팀. 잠깐!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사람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면서 호객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딱 걸렸어. 맛있어 보이는 체험에 너도 나도 모여드는데. 네, 저희 아이디어 보려고 왔는데 네. 여기서 지금 뭐 간식 팔고 계시는 거 아니죠? 이번에 손에 뭐 소스나 가루 같은 거 안 묻히고 뺄 수 있다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음식물들을 가져온 거지 절대 호객행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닥 공부를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거에서 생각을 해보자 하다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었지 했는데 그 전전날에 제가 가족들이 양꼬치집을 가는데 먹다 이렇게 데웠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거 너무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데웠는데 그게 아픈 기억이 너무 바로 떠올라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뚜따 또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도종 속에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배. 혹시 유령선이냐고요? 아니면 장난감 배? 크게 기술이 2가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서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과 자동차 자율주행처럼 스스로 운항하는 보트, 그렇게 자율운항 보트인데 서면이라는 곳에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이 있는데 그쪽을 방문하자면 육로를 이용할 경우 굉장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율운항 보트로 수상택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보트에 보시면은 뭐 모니터도 많이 달 수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경로를 설정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구역을 갈 수 있는데 면허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들 단위로 왔을 때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트를 대리운전시키면서 얻는 만족감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들 중 누가 상을 타게 될까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와, 상상력 축제답게 축하 공연에서도 상상력이 넘쳐나네요.
그리고 이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영예의 대상은 바로 꽃이 올리기 팀 축하합니다. 네, 상금 타면 어디다 쓸 거예요? 대학 등록금?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고기 먹으러? 네, 자. 저희 지금 멘토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일단 제 아이디어니까 전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곳곳에서 싹 트는 아이디어. 누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집니다. 때론 세상을 편하게 업그레이드시키는 엉뚱한 상상. 언젠가 이들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일상이 돼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상상하세요. 네, 뭐 화장실에서 양꼬치 집에서 아니면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렇게 다들 다양한 찰나에 이렇게 영감을 얻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순간순간이 바로 아이디어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엉뚱하잖아요. 그럼요. 예. 이걸 잘 개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엉뚱함 네.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엉뚱 상상 페스티벌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상의 기록을 특별하게 남기는 방법,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행이나 일상의 기록 이렇게 어떻게 남겨두나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막 셀카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셀카, 예. 셀카도 많이 찍고요. 또 영상으로도 많이 남기는데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너무 흔한 방법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네. 어반 스케치라고 해서 이 소소한 기록을 그림으로 남기는 게 또 대세라고 합니다. 자, 어반 스케치 페스타 현장 그곳으로 떠나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행의 순간, 그날의 추억들을 고스란히 사진으로 간직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여행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지를 가면 보통 그냥 와 이쁘다 사진만 착 찍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냥 솔직히 그때뿐이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관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하면 기억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오래도록 한자리에 머물며 사색을 즐기고 편한 사진 대신 여행지의 풍경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사람들. 어반 스케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경주로 모였다고 하는데요. 2019 경주 어반 스케치 페스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 SNS를 통해 나 스케치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주목한 축제가 있다는데요. 바로 2019 경주 어반 스케치 페스타입니다. 전국에서 마니아들이 총출동했다고 하는데 사전 예약도 일찌감치 마감. 첫 회 행사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경주까지 찾아주셨더라고요. 어반 스케치를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보고 경주에서 이 어반 스케치 페스티벌을 한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경주는 수학여행 때 오고 안 와봤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신혼여행 겸 왔습니다. 그림쟁이 진희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 원래 아이들하고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혼자 왔는데 너무 좋아요. 얘들아 잘 놀고 있어. 엄마 내일 갈게. 어반 스케치는 일상이나 여행지의 모습을 포착해 그려내는 회화의 한 종류인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어반 스케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화실이나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를 다른 애다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반 스케치 처스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은 미국의 가브리엘 캄파나리오라고 시애틀 타임즈의 기자거든요.
오늘날의 어반 스케치라는 용어는 화가이자 기자인 가브리엘 캄파나리오가 도시의 일상을 현장감 있게 그린 그림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5년 전에 서울에서 어반 스케치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어반 스케치 마니아층이 점점 늘어나자 이번에 경주에서 국내 최초로 어반 스케치 페스타가 열리게 됐습니다. 챕터들이 지역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뭐 10명에서 20명, 30명씩 모여서 매주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경주에서 그 어반 스케쳐스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해서 기획하고 시작된 게 경주 어반 스케쳐스 페스타 2019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반 스케치 축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런 축제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까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전국의 어반 스케쳐 500여 명이 이날 행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경주 어반 스케치 페스타.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내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 신라대종 타종 행사도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어반 스케치 행사가 열린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즐거운 일이고 참가하는 강사로서 이제 어반 스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주고 해외에서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한국에서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이 첫 해 이제 강사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림을 즐기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림을 좀 이렇게 즐기면서 다 같이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반 스케치는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하며 직접 보고 그리며 살고 있는 장소,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요. 이날 축제에서는 12명의 실력파 어반 스케치 작가들이 강사가 돼 경주 곳곳에서 그룹별로 워크숍 형태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림은 과감하게 그릴 때 가장 많이 늘어요. 그래서 망칠까 봐 들어가지 마시고 망치는 게 가장 그림이 느는데 보여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여러 번의 실패와 과감한 터치가 필요한 어반 스케치. 하지만 자꾸만 망설이게 되는 손. 이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펜이나 검정 잉크가 달린 펜으로 스케치를 해서 마카 같은 걸로 채색을 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어요. 이건 무채색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연필로 스케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어반 스케치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도 사용하는 도구도 제각각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림들이 넘쳐나는데요. 뭐냐에 따라서 어반 스케치냐 아니냐 이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상관없어요? 네, 방법은 다양해요. 이거를 뭐 볼펜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연필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수채화로 할 수도 있고 유화로 할 수도 있고요, 마카로 그릴 수도 있어요, 색연필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작가들마다 자기만의 개성들이 다 있어요. 마치 그림 일기를 그리듯 시간과 공간을 기록하는 어반 스케치. 그럼 초보자들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하시는 분은 이제 선 연습, 선부터 선긋기 연습하고 드로잉의 기초는 선긋기. 뭐든 기초가 튼튼하면 좋으니 틈틈이 연습해주세요. 눈높이와 소실점. 눈높이와 소실점만 이렇게 알아도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작가님이 알려주는 어반 스케치 입문 강좌였다면 여기 이분은 실제 경험에서 터득한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몸에 냄새가 많이 나시나 봅니다. 아니요, 이거 해충 퇴치제인데 저는 또 걷고 그리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지만 해충 퇴치제인데 여기 숲에서 그림을 그리면 모기, 개미, 진드기 진짜 많거든요. 꼭 그려야 돼요. 1시간 동안 그림 그리는 동안 진드기한 특히 가을 진드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찌찌가무시에 걸려서. 그래서 꼭 그려야 돼, 꼭. 아, 어반 스케치 준비물에 별표 땡땡 치고 적어놔야겠네요. 이 밖에도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건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반 스케치에 필요한 이런 물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작습니다. 그거는 이제 휴대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가서 쉽게 꺼내서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동성 때문에. 경주 어반 스케치 페스타는 1박 2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그중 마지막 날 행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경주를 찾았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출신의 어반 스케치 작가 폴왕인데요. Korea and I really like Gyeongju. It's very historical and it's just amazing to see all the tombs and royal tombs and how rich the history of Gyeongju is, and just experiencing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and I really enjoy Gyeongju. So I'm really impressed with the Korean sketcher because they're so passionate and they're so enthusiastic, and enthusiasm is very infectious. They are very keen to learn, and I hope I've shared enough to help them move along and get better and improve their sketching. 세계 어반 스케쳐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폴왕. 그는 어반 스케치에 도전하고픈 사람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If you're new to urban sketching, we hope that you will join a local group, whether it's in Seoul, Suwon, Incheon, or even Gyeongju. Get out with your sketchbook and draw on location, and draw often and keep practicing, and learn from each other, and come with an open mind, and that's important. And don't be afraid to play and try, and don't be afraid to ask questions and ask for help as well. 한시도 폴왕의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 내 맘속에 저장. 동영상 보면 그림 그리시는 거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직접 보니까 더 이해도 빠르고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옆에서요. 너무 영광이었죠. 막 의욕이 솟고 있어요. 저도 빨리 연습을 많이 해서 저분처럼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네요. 경주에서 있었던 짧지만 긴 여운 어반 스케치 페스타. 모두가 함께 모여 경주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그림으로 담아냈는데요. 첫 회치곤 괜찮은 축제였나요? 어떠셨어요? 너무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에 참여한 거면 행복하고 어제 외국에서 오신 싱가포르에서 오신 폴왕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몇 명이서 소소하게 그리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 모여서 그리니까 이렇게 많은 어반 스케쳐스가 있었구나 알게 돼서 좋았고요. 덜 외롭게 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케치로 기록하는 마일라이프. 평범한 일상과 여러 도시들을 그리며 서로 공유하는 어반 스케치. 그림의 완성도보단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는 기쁨. 여러분도 느끼고 싶으시다면 올 가을엔 어반 스케치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떠세요? 네, 과감하게 그려라. 네. 이 말이 와닿습니다. 자, 어반 스케치 좀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어렵거나 거창한 예술 장르가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린 시절 그림 읽기 생각하시면 좀 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도 없습니다. 개성 넘치는 그림 자신감 있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 일기요? 네.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그림 일기 숙제 억지로 하느라 엄청 하기 싫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와는 달리 이 어반 스케치 보니까 참 자유로워 보이고 괜히 멋져 보입니다. 예. 멋져 보인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왠지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아, 도전이요? 네. 꼭 도전해보세요. 네. 그리고 스케치 그린 거 꼭 가져오세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마음 편히 바깥 활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유며칠 이어졌던 늦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대전이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지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세종과 공주 20도, 대전 19도, 논산 21도에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20도, 태안 21도, 보령 21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면서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더 특별하게 즐기는 경험 여행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940번님, 작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촬영지를 다녀왔습니다. 옛날 시대의 거리 모습도 구경할 수 있었고 촬영지를 찾는 건 애청자로서 정말 인상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드라마를 정말 열심히 보고 그 촬영 장소를 직접 가보면 드라마의 감동이 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여운이 많이 남을 겁니다. 네. 6444번님, 아들이 물고기를 좋아해서 처음으로 아쿠아리움에 다녀왔어요. 물고기도 보고 동물도 구경하고 당근 먹이까지 주고 왔어요. 아이에게 특별한 체험이었겠죠? 라고 하셨네요. 그럼요. 예. 네. 아이들 동물 참 좋아하잖아요. 네.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장소입니다. 예. 6233번님. 평소에도 활동적인 우리 아들, 얼마 전 첫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러 단양에 갔습니다. 우와. 새로운 도전, 멋지죠? 이야, 와. 패러글라이딩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우와. 처음에 무서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발을 띄는 순간은 굉장히 무서워요. 네. 지금 굉장히 긴장돼요. 네. 근데 발을 띄고 나면은 평온해집니다. 우와.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야, 예. 어떨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2411번님, 주말에 시댁 갔다가 바닷가에도 다녀왔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가을 바다가 우리 가족을 반겨주더라고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에서 그 미소가 그 행복감을 보여주네요. 그래요. 와. 이 아이의 행복한 미소. 이 미소 때문에 또 부모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게 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다. 네, 7925번님,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갈 때는 이렇게 한복을 대여합니다. 요즘엔 아이들도 한복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나마 한복을 입어보며 우리 멋을 느껴봅니다. 그래요. 전주 한옥마을 가면 정말 한복 입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도 이 한복 입고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5791번님, 예전에 갔던 여행 사진입니다. 필리핀에 탈 것들과 문화 역사 여행이 앨범 속 추억 이야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빛바랜 사진이지만 참 멋있네요. 그래요. 와. 오히려 더 고풍스럽고 네. 예, 더 멋진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네. 0656번님, 당진의 꽃놀이 서당에서 최근 사방치기, 팔자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했어요. 색다른 체험이라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아이들도 이 사방치기 네. 예,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놀이 아니었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도 많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672번님, 논산에서 청국장 만들기 체험하고 왔습니다. 아이가 직접 만드는 과정 체험을 했고요. 집으로 가져와서 저녁에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 어이, 진지한 모습 네. 보세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 제작 오페라 투란도트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저녁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수요 브런치 콘서트 크로스오버 첼리스트 이나영의 무드가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열립니다. 제5회 사금회전이 29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정연주 가야금 독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천안 오페라단의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있고
2019 금강자연미술 프레 비엔날레가 11월 30일까지 공주 연미산 자연미술공원과 금강자연미술센터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이번 주에는 충남 논산으로 특별한 감성을 찾아 떠나봅니다. 강경 근대문화 거리에서 즐기는 운치 있는 여행, 그리고 젓갈 원조의 맥을 이어오는 강경 젓갈로 만든 한상 차림 밥상까지 내일 소개해드릴게요. 네, 요즘 미세먼지 소식도 잦고 또 태국 여행자들의 홍역 발병과 또 그분들과 접촉한 분들의 홍역 확진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좀 더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름에 잠시 잊고 지내셨던 미세먼지 마스크도 챙기시고요. 또 혹시 태국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공공장소에서의 기침 예절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손 씻기, 세면화 네. 등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